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의 대활약으로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은 현재 상황. 여러분도 그러실까요? 손흥민은 현재 3골 2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득점으로 인해서 아직 현역인 상황인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일 클럽 최다 공격 포인트 탑 10 올라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루니, 긱스, 케인, 앙리, 램파드, 살라, 아구에로, 제라드 그리고 손흥민이었고 그 다음이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 시어러였습니다. 한 클럽에서 올린 공격 포인트거든요.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에 소속된 지 10년 차가 됐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9년 하고 3달 된 거죠. 긱스는 맨유에서만 24년을 근무했고 제라드도 리버풀에서 17년을 근무하셨고요. 루니, 램파드도 13년입니다. 그럼에도 9위에 올라 있다는 건 앞으로 순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 9위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미 팬들은 우승 못하면 다음 시즌 떠나라, 이번 시즌 우승컵 하나라도 들면 바로 떠나라. 현재 재계약도 하지 않을 뿐더러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쓸까 말까로 손흥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무래도 20만 파운드 주급을 우리가 불만스러워할 뿐이고 손흥민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 보면 만족스러운 다른 부대의 계약 조건들이 있다고 봐야겠죠. 도저히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스코어 90에서 이번 시즌 개막 후 지금까지 다시 한번 3대 리그에서 평균 평점을 토대로 포지션별 탑 5를 뽑았는데 손흥민이 3위였거든요. 왼쪽 윙어로서는 1위입니다. 오른쪽 윙어 사카가 1위, 슈퍼스타로 떠오른 바르셀로나 오른쪽 윙어 야말이 2위, 그리고 손흥민이 3위입니다. 미쳤죠. 살라가 더 많은 경기를 출전하고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도 손흥민이 더 위입니다. 손흥민이 야말과는 15살 차이거든요. 지금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아시겠죠? 이번 웨스트햄 경기를 마치고 난 후에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었는데 올 시즌 벌써 3번째 언급을 하는데요. 슬프게도 난 이제 32살이다. 지나간 모든 경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모든 경기를 진지한 자세로 뛰고 있다. 내 커리어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뛰고 싶다. 이제 유로파 리그에 나선다. 재밌는 경기가 되기를 원한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32살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 아니면 32살인데 빠른 은퇴? 뭐가 됐든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뉘앙스로 해석이 가능하죠. 여러모로 볼 때 손흥민이 단일 클럽 최다 공격 포인트 9위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8위 제라드와 26개 차이인데 5위 램파드와는 51개 차이거든요. 제라드를 넘으려면 이번 시즌 30개 정도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야만 가능합니다.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3년 전에 손흥민이 득점왕했던 시기에 공격 포인트 30개를 기록하면서 위용을 떨쳤죠. 올 시즌 득점왕을 하면 된다가 아니라 18골 12도움만 해도 30개 공격 포인트고 손흥민이 정상적인 시즌이라고 할 때는 충분히 가능한 숫자죠. 손흥민이 NG 전술처럼 공격적인 전술일 때 득점이 줄어들 거라 분석한 이들도 있었지만 지난 시즌 27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이에 대해서 그건 스트라이커 출전이 많았다고 하지만 사실 경우가 다릅니다. NG 감독의 높은 점유율과 일방적인 공격은 그만큼 손흥민에 의한 공격 상황이 많고 이번 웨스트햄전을 통해서 여기저기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토트넘의 후반전을 극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손흥민의 미친 활약이 있었고 경기마다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으니까요. 엄청 중요한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단일 클럽 최다 공격 포인트 8위가 레전드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토트넘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최소한 앞으로 4연승 정도를 해줘야 순위도 올라가고 전문가들과 팬들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아스톤빌라 홈경기, 입스위치 홈경기입니다. 연승 결코 쉬운 상황 아니죠. 특히 아스톤빌라 홈경기는 정말 빅매치가 되는데 그 사이에 주중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지락 대결에서 카라바오컵의 중요성을 얼마나 두는지에 따라서 홈 경기의 전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버리면 아스톤빌라전은 큰 타격이 되니까요. 맨시티는 힘을 제대로 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B플랜 가동만 아니면 토트넘으로서는 8강 진출의 가능성이 더 커져서 사실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톤빌라전까지 이긴다? 와, 그러면 4연승 무난한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흥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죠. 이번 웨스트햄 경기 중에 한 장면을 보면 손흥민의 득점 때 동료들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사르가 볼을 탈취하고 나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기 직전에 그때까지는 그런 완벽한 찬스가 만들어질 거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동료들이 정적으로 있었던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손흥민에게 왼쪽에서 대박 찬스를 맞습니다. 존슨까지 포함하면 2대2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앞서 있긴 했지만 드리블을 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전진이라면 존슨이 무조건 더 빠르고 추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존슨이 뛰는 걸 보면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지쳐서 그랬을까요? 네, 전혀요. 눈치를 보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슨이 이상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요. 네, 뭐죠? 아니, 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손흥민이 줄 수 있죠. 그럼 택배를 보내주려면 찬스가 날 패스 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찬스를 만들려고 한다면 당연히 눈에 띄도록 전력 질주를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걸 엔지 감독이 좋아할 리 있을까요? 손흥민에게 맡기려고 했다면 손을 들지도 않았을 거고요. 손흥민이 득점을 했을 때도 복귀전인데 존슨은 기뻐하지도 않아요. 모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채찍질하는 거죠. 존슨이 부족한 건 이건 진짜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에버턴전에서 득점을 했을 때를 돌아보자고요. 당시 후반 76분 32살 손흥민이 반더벤이 드리블을 할 때 앞만 보고 전력 질주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볼이 오는 게 정상인데 볼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앞만 보고 계속 질주입니다. 반더벤도 타이밍을 보긴 했겠죠. 달라는 신호도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요. 옵사이드 문제가 생길 라인에서 속도를 줄였을 뿐이고 이미 상대 수비수 2명을 추월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뜁니다. 그래야 더 좋은 찬스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존슨 경고. 네. 자, 그리고 메디슨은 진짜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MBC 스포츠의 한 팟캐스트에서 메디슨이 없을 때 밸런스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메디슨의 문제점이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기술이 좋을 뿐 골도 넣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답을 정해놓았더라고요. 토트넘이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급은 아니라는 거 알지만 더 발전을 하기 위한다면 이 선수들의 각성이 꼭 필요합니다. 네, 사르처럼 말이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번 경기로 미드필더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했기 때문에 다음에 상대 팀들도 이를 분석하면서 또 다른 전술로 나오고 내려앉은 팀에겐 또 세밀함을 갖춘 선수들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이번 유로파리그 알크마르와의 경기는 어떨까요? 우선 홈 경기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고 아틀레틱과의 경기에서 참패를 당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메디슨이 각성하는지 한번 지켜보죠. 엔지 감독이 아예 쓸모없는 선수 취급하진 않을 거니까요. 네,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흰수염고리였습니다.